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친 리플 변호사 존 딘 SEC 과잉 규제에 암호화폐 투자자 손해가 막심하다. 책임도 못 문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음모론과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7,0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많이 가입하셨던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투기꾼 빌더 방금 또 한 분 가입하셔서 18분이 됐습니다. 야, 정말 진짜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냥 나만의 투자, 정말 코인키스 대표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정말 좀 정예 멤버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만원, 월 12만원이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오신 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맥주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바이비트 선물 거래소. 고배율은 무조건 돈 잃는 행위다. 저배율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 실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배율은 하지 마세요. 100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격이 이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670원까지. 그래서 또 끝났다. 또 리또속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실까봐 제가 우리 앞방송에서 제가 또 여러분을 또 그럴 때 또 저의 멘탈 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멘탈 특별 강의 리플 3% 급락 무슨 일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하기는 조금 설레발이니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자, 쉬어야죠. 쉬었으면 다시 이제 일해야죠. 거래량 보십시오. 298억. 코인원 기준 298억입니다. 비트코인도 좋은데요. 와, 이 참 일단 소화 매물이 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지금 방향성을 못 잡았는데 이게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라는 이제 그건데요. 이 흰색 선이 Moving Average 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시그널 선이거든요.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상승해서 상승세. 근데 한번 살짝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꺾여서 살짝 위협감을 주는데 제 예측상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더 상승의 여지를 열어두고 새벽 2시를 맞이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딘 뭐라고 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집행 조치를 일삼고 있다. 특히 XRP와 LBC를 증권이라고 지적하며 토큰 가격 급락을 야기했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맞죠? 하지만 그들의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리플 보유자들은 그들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XRP 투자자들은 SEC한테 책임을 물 수도 없다. 면책 특권 때문에.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면서 Sovereign Immunity, 주권 면책, 즉 왕은 잘못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대리 집행자들도 고소할 수 없다. SEC와 같은 연방기관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주권 면책, Sovereign Immunity의 맥락은 이어져 왔다. 결국 왕은 잘못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는 잘못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이러한 주권 면책, Sovereign Immunity, 이것을 막기 위해서 1933년 증권법, 1946년 연방기관 불법행위 청구법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명예훼손, 권한남용, 악의적 기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법적 않는다? 악의적 기소 등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지 않는다. 와,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이네요. 악의적 기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법적 않는다. 여러분, 지지법적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지법적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책임을 못 묻다. 이게 지금 이 sovereign immunity, 이게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그렇게 배짱 있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sovereign immunity 때문이네요. 주권 면책. 나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할 일이 없어. 책임 묻지 마. 어쨌든 갑자기 약간 순간적으로 아닙니다. 전두환 같았어도 깜짝 놀랐어요. 책임지지 마. 본인은 27만 원. 그만. 정치 이야기면 안 돼.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 제 지갑에 27만 원이 있다고요. 제 지갑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게리 갠슬러하고 살짝 좀 이미지도 비슷하네. 아이 그만해야겠다. 위험하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생방송이 그냥 할게요. 저는 편집 없이 그냥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난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주권 면책 이것 때문에 더 날뛰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SEC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가격 떨어진 가격은 되돌릴 수 없고 물론 이제 리플이 승소하거나 긍정적 의미의 합의를 보게 되면 다시 올라서겠지만 이미 SEC는 챙길 만큼 챙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이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SEC는 돈을 원하잖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제목에 적혀 있는 거. 돈을 원하는데 리플 상장 폐지 시켜. 자, 떨어졌지? 주워 담아. 그래서 이제 우리 SE 지금 3년짜리 설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3년간 열심히 모아서 리플을 사모아서 이제 게리 갠슬러는 그냥 주권 면책으로 인해서 그냥 사임하면 끝입니까? 본인이 사임하는 순간 리플은 특급 열차를 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임 발표하고 책임 안 지고 떠나고 주권 면책 받고 리플 사놓은 거 오르고 본인이 더 먹고 우리는 지금은 먹겠지만 그 상장 폐지했을 때 눈물에 손절하는 그런 분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 문제였으면 모르겠지만 미국 이슈다 보니까 설령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개일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리플 가격 눌리는 동안 다 쓸어 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펼쳐지는 어떤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전혀 제로에 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증권은 매수한 게 이제 그 기록에 남지만 XRP는 뭐 남지 않잖아요. 뭐 실명 누구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SEC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충분히 오남용했을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overeign immunity.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SEC 과잉 규제에 암호화폐 투자자 손해들이 막심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책임도 못 묻는다. 사실. 맞고 자 이것은 다 법원이 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법원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언행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판결문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이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듬고 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에는 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진짜 리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뭐 투자를 잘 못한 문제도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도 안 나타났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저는 늘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구분 지어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는 걸로 인해서 리플이 상장 폐지가 되고 또 다시 재상장되고 IPO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리플 가격이 또 많이 또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런저런 좋은 결과들이 생기면서 리플 가격이 다시 오를 거고 참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뭐 개미라고 하지만 개미 이하입니다. 개미 미만입니다. 개미만도 못한 우리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렇게 만약에 저의 이제 뇌피셜이 맞다면 그런 거에 뇌피셜 안 맞아도 사실인 것도 맞잖아요. 선상 폐지 시켜서 리플을 199원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것도 SEC가 뭔데 그리고 XRP가 진짜 증권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늘 정리를 하셔야 답답하면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여러분, 제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거 뭡니까? 리플 가격. 리플 가격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라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투자. 이 투자의 개념 아시죠? 시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짤 것이며 그런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자, 너무 많이 희열이 찼으니까 조금 떨어진다면 좀 이런 데서 한 번 더 잡고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맨 최하단까지 내려갈 일도 없다. 어느 정도에서 다시 또 새벽간에 도전하겠지. 새벽간에 750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 그리고 나는 시간 있는 돈으로 투자하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시간 있는 돈. 돈한테 물어보세요. 너 시간 있니? 난 남는 게 시간이야. 너 이리 와 리플 좀 사. 너 시간 있니? 아니야, 나 다음 주에 나 카드 대금 갚아야 돼. 그럼 너는 그냥 거기 있어. 시간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다듬길 바라고 그리고 자, 언제까지 내려갔다고 불평했다가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쭉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과 가까워졌을 때 멀찍이 내려봤을 때 진짜 거의 다다르기 직전 그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팔짱 끼면서 내가 말이지 이럴 때 잡았는데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이비트 가입 원하신 지금 바이비트 원하신 분들은 터치하시면 바로 저배율로 고배율 100배 하지 마세요. 100배는 무조건 돈 잃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진짜 초고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뭐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안 해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주의 원더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